안녕하십니까 해안중학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도르래와 빗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도르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도르래란 바퀴와 줄을 걸어 물체를 들어올리는 데 사용하는 도구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308쪽입니다. 교과서 308쪽이요. 도르래는 바퀴와 줄을 사용해서 물체를 들어올리는 데 사용하는 도구인데 도르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 1번 도르래와 2번 도르래가 있는데 1번 도르래는 고정 도르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 도르래는 움직 도르래라고 합니다. 앞서서 지뢰에 대해서 선생님이 미리 설명을 했지만 지뢰를 사용하면서 두 가지 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힘의 이득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동거리 이득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힘의 이득을 보게 된다면 이동거리에서는 손해를 보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에서 이득을 보게 되면 힘에 대해서는 손해를 본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뢰하고 달리 도르래는 힘의 이득, 이동거리 이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도르래 종류를 고정도르래하고 움직도르래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힘의 이득이 있는지 이동거리 있는지 혹은 또 다른 이득이 있는지 그거를 지뢰와 구분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과서 308쪽입니다. 교과서 308쪽 도르래로 물체 올리기입니다. 도르래로 물체 올리기 지금 교과서 308쪽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도르래가 있죠. 고정도르래, 움직도르래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했을 겁니다. 이때 이 고정도르래를 사용했을 때의 이점과 움직도르래를 사용했을 때 그 이점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보자 하는 게 이 308쪽 해보기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왼쪽 그림과 같이 고정도르래를 상자에 걸고 용수철 저울로 상자를 약 30cm 높이까지 천천히 돌올린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실험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움직 도르래를 사용을 해서 30cm 높이까지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때 두 가지 실험을 한 다음에 용수철 저울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과제 1입니다. 과제 1입니다. 과정 1과 과정 2에서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각각 얼마인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적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자, 정답은 과정 2에서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과정 1에서 약 2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과정 2가 뭐였냐면요. 움직 도르래로 물건을 올렸을 때입니다. 그리고 과정 1은 고정 도르래로 물건을 올렸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움직 도르래를 사용했을 때 고정 도르래를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일을 덜 든다. 얼마만큼? 반절 정도만 힘을 주면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문제가 나와 있죠. 고정도르래, 움직도르래와 같이 같은 물체를 들어올릴 때 필요한 힘의 크기는 어떻게 다른가? 움직도르래를 사용을 했을 때 그때 고정도르래를 사용했을 때보다 작용하는 힘이 몇이다? 약 2분의 1만큼 되더라 이겁니다. 이제 고정도르래와 움직도르래의 특징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고정도르래입니다. 고정도르래는 힘의 이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힘의 이득이 없어요. 만약에 100N짜리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힘을 몇을 써야 된다? 그렇죠. 100N짜리 힘을 써야 된다 이겁니다. 힘의 이득이 없어. 그냥 똑같이 힘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동거리의 이득 또한 없습니다. 다시 그러면 고정도르래는 힘의 이득도 없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 이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고정도르래를 왜 사용하냐 이거예요. 고정도르래를 왜 사용하냐고. 그 이유가 교과서 308쪽의 맨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고정도르래를 사용했을 때 가장 큰 이점이 뭐냐면요. 물체를 드는 방향, 물체의 이동 방향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고정도르래의 이점입니다. 이점.
고정도르래 이점.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정도르래를 사용했을 때는 힘의 이득도 없고 이동거리의 이득도 없는데 그럼 어디서 이득을 찾아야 되냐면 물체 이동 방향에서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물체 이동 방향에서. 이동 방향을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는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물체를 지금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줄을 어떻게 당겨요? 위에서 아래쪽으로 당기고 있죠.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만 바꿔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쪽도 되고 수평도 되고 토든 수평과 수직 합친 임의 어떤 방향으로도 바꿔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고정도르래를 통해서요. 자, 다음으로는 움직도르래입니다. 이 움직도르래를 사용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힘의 이득이야. 힘의 이득입니다. 힘의 이득. 이 움직도르래를 사용했을 때는 무조건 힘의 이득이 있습니다. 다 필요 없어. 무조건 힘의 이득, 힘의 이득. 무조건 힘의 이득이 있습니다. 얼마? 2분의 1. 얼마?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만큼의 힘의 이득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움직도르래는 무조건 힘의 이득이 있습니다. 무조건 있어요. 대신에 힘의 이득이 있을 때는 이동거리에 손해를 봅니다. 근데 그 이동거리에 손해보는 정도가 몇 배? 2배 정도로 손해가 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거를 곱해서 한 1의 양은 결국에는 똑같게 되더라. 그것이 뭐다? 1의 이득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고정도르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도르래도 힘의 이득 없었죠. 이동거리 이득? 없어요. 둘 다 이득이 없으니까 한 일의 양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움직도르래에서도 힘에는 이득을 봅니다. 하지만 이동거리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얘네들이 쌤쌤한 거야. 쌤쌤.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한 1의 양은 똑같게 되더라. 이것이 1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도르래의 원리를 사용한 기구입니다. 기준기죠. 기준기. 기준기는 두 가지의 도르래를 다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고정도르래. 고정도르래를 사용해서 우리가 물체를 들어올리는 방향을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움직도르래가 있습니다. 이 고정도르래와 움직도르래를 두 개를 다 사용을 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기준기라고 하는데 이거랑 비슷한데 역사적으로도 이 도르래 원리를 사용한 게 있었죠. 그렇죠. 거준기가 있었죠. 거준기. 거준기는 조선의 후기의 정조시대에 정약용이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든 대표적인 건축물이 있었죠. 그래요. 수원 화성이 있죠.